도덕경 9장의 주제는 멈춤과 물러남의 지혜입니다. 지이영지, 불려기이, 지이영지, 지, 지니면서, 영, 가득 채우는 것. 지이영지, 지니면서 가득 채우는 것은 불려기, 불려, 뭐뭐만 못하다. 기이, 거치는 것만 못하다. 그러니까 어떤 그릇이 있으면은 그릇에 가득 채우는 것은 가득 채우지 말고 멈추는 게 낫다. 그런 얘기죠. 멈출 줄 알아라. 이런 얘기죠. 근데 인간은 왜 멈출 줄 모를까요? 동물은 멈출 줄 알죠. 동물은 본능으로 사니까 멈출 때를 알고 물러날 때를 알아요. 근데 사람은 어때요? 왜 못하는가 하면은 홈모 사피엔스로 진화해서 그래요.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이 생각이라는 게 이제 생기면은 생각은 나에 대한 생각이 생기죠. 자의식, 에고 개념이 생겨요. 그래서 나라는 자아가 생기면 나부터 생각하게 돼요. 나부터 생각하다 보니까 남이 안 보여요. 그래서 남이 안 보이고 나만 보이다 보니까 질주하게 되죠. 그래서 이 자아는 계속 자기를 뻗어가려고 해요. 그런가 하면은 자아는 어때요? 사회적 존재잖아요. 사회에서 차지한 지위가 자아죠. 남자다, 여자다, 부자다, 가난하다. 이게 전부 다 사회에서 차지하는 지위를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끝이 없이 뻗어가려고 해요. 이런 식으로 한번 공부해보죠. 왜 물질을 신으로 모시는 이 시대에 자아는 끝없이 팽창하는가? 그런 식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감도 이상 시 제1호 13인의 아이가 도로로 질주하오. 길은 막다른 골목이 적당하오. 제1의 아이가 무섭다고 그리오. 제2의 아이도 무섭다고 그리오. 제3의 아이도 무섭다고 그리오. 제4의 아이도 무섭다고 그리오. 제5의 아이도 무섭다고 그리오. 제6의 아이도 무섭다고 그리오. 제7의 아이도 무섭다고 그리오. 제8의 아이도 무섭다고 그리오. 제9의 아이도 무섭다고 그리오. 제10의 아이도 무섭다고 그리오. 제11의 아이가 무섭다고 그리오. 제12의 아이도 무섭다고 그리오. 제13의 아이도 무섭다고 그리오. 13인의 아이는 무서운 아이와 무서워하는 아이와 그렇게 뿐이 모였어. 다른 사정이 없는 것이 차라리 나았어. 그 중에 이런 아이가 무서운 아이라도 줬어. 그 중에 이인의 아이가 무서운 아이라도 줬어. 그 중에 이인의 아이가 무서워하는 아이라도 줬어. 그 중에 이런 아이가 무서워하는 아이라도 줬어. 길은 뚫린 골목이라도 적당하고 13인 아이가 도로를 질주하지 아니하여도 줬어. 참 무서운 시죠. 10선 아이가 질주를 해요. 현대인의 질주하는 모습에 대한 상징이라고 읽을 수 있죠. 그런데 질주하는 그 아이들은 어때요? 무서워하는 아이나 무섭게 하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이 질주하는 이 사이는 어때요? 무서운 사람이 있고 그 무서운 사람은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고 무서운 사람은 사디스트죠. 무서워하는 사람은 마조이스트죠. 그래서 가학과 피학으로 이렇게 얼룩져 있는 게 우리 사회 모습이죠. 참 무섭죠. 이 시에서는 끝없이 팽창한 물질 문명, 그에 맞추는 자아 팽창, 끝없는 에고의 팽창이 보이죠. 그래서 이런 자아의 질주를 멈추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알아차림 명상해 봐요. 내가 지금 질주하고 있구나. 내 마음이 끝없이 팽창하는 걸 알아차려요. 내 마음을 무심히 보면은 어때요? 끝없이 팽창하는 마음을 바라보는 마음이 생겨요. 관찰자가 생기죠. 이 관찰자는 내 안에 순수한 의식이에요. 그래서 관찰하는 순간 우리 어때요? 내 마음을 관찰하는 순간 우리는 무심한 순수 의식 상태가 있어요.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이게 커져요. 그래서 마음이 다시 편해져요. 편해지면 어때요? 내가 질주할 필요가 없다는 걸 스스로 깨닫게 돼요. 그러면 어떡할 것이야? 내 길을 찾아가자. 이래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이제 길을 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시대는 알아차린 명상, 나를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되죠. 멈춤의 연습을 조금 해야 된다 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되고, 또 궁극적으로 어때요? 내면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된다 봐요. 내가 신나는 거. 조세 캠벨 신학자는 이거를 블리스로 가는 길이라고 그랬죠. 블리스, 희열로 가는 길. 내 안에 어때? 희열이 올라오는 걸 따라가라는 거예요. 신나는 거. 이걸 따라가면 어때요? 그거는 내가 신나자 하는 거는 어때요? 내 삶의 주인을 하게 돼요. 이거는 멈출 줄 알아요. 어느 가면은 멈추고 어느 때에 뒤돌아올 줄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솟아오른 거 사는 사람, 정말 내 안에 힘이 솟구쳐서 가라고 하는 것을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멈출 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에, 질주하는 시대에 멈추는 방법은 알아챈 명상도 하고, 또 내 안에서 솟아오른 거 살아가는 힘, 이런 힘을 길러야 된다고 봅니다. 또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이예지 불가장보. 최이예지, 단련하여 예리하게 날카롭게 하면 불가장보, 불가할 수 없다. 장보, 오래 보존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날카롭게 단련하여 내가 가면 오래 보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날카로운 건 뭐예요? 바로 에고라 보죠. 나를 날카롭게 해요. 나를 끝없이, 나를 팽창해서 내가 뭐 하려고 그러고 지식으로 무장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자아가 팽창하는데, 이 자아가 어떻게 팽창해요? 현대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거든요. 이 자본주의 사회는 소비 사회예요. 소비를 통해서 자본주의가 유지되는, 돌아가는 그런 사회죠. 그러니까 소비를 많이 해야지 자본주의가 잘 돌아가고, 또 소비를 해야지 내 존재감이 생겨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뭘 소비하냐를 봐요. 무슨 옷을 입었냐, 어디 사냐, 연봉이 얼마야. 그건 다 소비를 위해서 하는 거죠. 소비가 내 증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 소비사회는 존재하기 위해 소비하는 사회가 아니라 소비해야 존재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죠. 근데 우리 사회는 지금 인공지능 시대를 접어들고 있잖아요. 인공지능 시대가 이제 급작스레 오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에는 어때요? 인간에게 상상력, 창의력, 공감력이 중요한 시대예요. 이러한 시대에 어때요? 이렇게 에고가 팽창하게 되면은, 에고가 팽창하면 에고는 남이 안 보여요. 공감력도 없고 창의력도 안 나오고 상상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무디게 해야 돼요. 그래서 노자의 말씀이 맞아요. 나를 날카롭게 하면 돼요. 무디게 해서 부드럽게 해야 돼요, 에고를. 그래서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에고가 약해되면은 내 안에 참나 셀프가 깨어나요. 참나에서는 어때요? 상상력, 창의력, 공감력이 그냥 솟아나와요. 그래서 마음을 무심하게 하면은 우리는 딴 사람 마음이 보여요. 그리고 아이디어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까지 노자는 강한 자아의 날카로움에 경계하라, 이런 얘기를 했죠. 지금부터는 어때요? 강한 자아가 있어서 얻게 되는 부와 명예, 에고가 부와 명예를 얻어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도에 맞춰서 재물을 어떻게 할 건가, 명예를 어떻게 하는가, 이런 얘기를 공부해보죠. 금옥만당, 막지능수. 금과 옥이 만당, 당이 집이죠. 집에 가득해도, 금과 옥이 집에 가득해도 막지능수, 막 할 수 없다. 능수, 능이 지킬 수가 없다. 그러니까 금과 옥이 집에 가득해도 어때요? 그걸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에고가 강한 사람은. 에고가 강하면은 오히려 못 지켜요. 에고가 무심하면 내게 있는 금과 옥을 지켜내요. 이게 세상의 이치죠. 자아가 원하는 것은 끝없는 소유예요. 자신이 파멸 때까지 소유를 향해 달려가요. 그래서 참나 명령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을 무심히 들여다보면은, 내가 너무 금과 옥을 중시하는구나. 금과 옥을 중시하다 보면 어때요? 딴 게 안 보여요. 다른 사람 마음이 안 보여요. 다른 사람을 해치다 보면 어때요? 금과 옥이 날아가요, 나중에는. 그래서 우리가 남의 마음을 헤아리고 전체를 독수리처럼, 저 창공했던 독수리처럼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에고가 강하면 어때요? 내가 있는 자리에 여기서만 보여요, 세상이.
그러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니체는 이런 얘기하죠. 지키려 하는 자는 이미 생명력을 잃은 자라. 지키려고 하는 자. 계속 버려야지 생기는. 노자가 얘기하는 건 똑같죠. 이게 천지도예, 하늘의 도예요. 소유가 자신을 드러낸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본주의가 심어주는 호의의식, 환상이에요. 그래서 니체는 그것을 지키려 하지 말고 그것을 발판하고 더 높은 가치로 나아가라. 창조에 쓰라.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소유물은 나가는 수단에 불과하죠. 그래서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게 더 많이 갖게 되고 멋있어져요. 이게 세상의 이치죠. 가지려고 하면 뺏기고 안 가지려고 하면 오히려 생기는, 이게 천지자연의 이치죠. 부귀이교, 부귀, 이교, 자유, 기구. 부귀를 교만하면, 부귀가 있으면서 교만하면, 재산이 돈이 많은데 교만하면 자유기구, 남긴다, 스스로 남긴다. 허물을 남긴다. 그러니까 부귀를 많이 가지면서 교만하고 오만해지면 어때요? 허물이 남는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그 재산이 최고잖아요. 자본주의라는 거는 자본이 주잖아요. 유일신이에요. 그래서 교만해져요. 그래서 허물을 남게 되죠.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부귀는 사람의 그런 만큼 있어야 한다. 그릇이 큰 사람은 부귀가 많아도 문제가 없어요. 그릇이 큰 사람은 어때요? 에고가 강한 게 아니라 에고가 누그러뜨려서 참나가 강한 사람이죠. 셀프가 강한 사람이, 셀프가 충만한 사람이 그 그릇이 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돈이 많이 써도 문제가 없는데 그 참나는 안 깨우고 에고가 강한 사람이 이제 재산이 많으면 이제 재앙이 와요. 이게 천지자의 이치죠. 그래서 해결책은 내면 솟아오르는 걸로 살아야 돼요. 일상의 삶을. 밖의 기준이 아니라 내 안에서 솟아오르는 것 힘으로 이제 살게 되면은 그 힘이 즐겁죠. 사는 게 즐거워요. 솟아오르는 행복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재물이 와도 그다지 그 집착을 덜 해요. 그러니까 이 재물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야 되는 존재예요. 각자 하나의 세계예요. 동물들은 어때요? 개 100마리가 어떤 나무를 보면 똑같이 보여요. 근데 사람은 100사람이 나무를 보면 다 다르게 보여요. 그래서 인간은 각자 하나의 세계예요. 그래서 각자 개성 있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재물이 와도 유지할 수가 있고 그 재물을 좋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노자가 말하는 것은 천지자연 이치에 맞춰 살아라죠. 공수신태, 천지도, 공수, 공을 이루고 나면은 공을 이루면 신태, 뭐뭐 물려놔야 한다 이거예요. 수는 이루다, 마음대로 되다 그런 거예요. 미수범이란 말도 있죠. 마음대로 안 되는 범인, 하려다가 안 되는 범인, 미수범 그러죠. 그래서 수는 마음먹은 대로 되다. 공을 내 마음먹은 대로 이루었어요. 그러면 물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천지도다, 하늘의 도다 이거예요. 이 공수신태는 과거의 나를 죽이고 새로 태어나는 과정이다. 그죠? 내가 공을 이뤘어요. 애들은 보면 어릴 때 어때요? 그 놀이할 때 모래성을 쌓아도 막 열심히 쌓아서 탁 허물어버리잖아요. 이래야 되죠. 이러면은 이제 내가 계속 커요. 모래성을 쌓을 때 그 마음 다 버리죠. 그 다음에 텅 빈 마음이 돼요. 딴 거래요. 또 충만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지 계속 충만한 삶을 살아요. 근데 이제 모래성을 쌓고 이 모래성이 나의 전부야 집착하면 딴 노를 해도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삶이 계속 빈약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니체의 가르침이 이래요. 나는 몰락하는 자를 사랑한다. 스스로 몰락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끝없이 자신을 극복한 존재니까 그래요. 몰락하고 또 넘어서고 나를 계속 넘어서야 돼요. 내면에서 큰 기쁨이 솟아올라오니 성가물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이렇게 살아야지 넉넉한 삶이 되고 행복하면서도 재물도 있는 이런 삶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너 자신을 발명하라. 니체가 얘기한 거죠. 항상 나를 발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물질에 덜 집착하는데 나를 발명하지 않으니까 집착하고 그 집착이 나를 재앙으로 끌고 가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가 참 중요하죠. 호모사피엔스는. 그런 식으로 공부해보죠. 한 생각, 이 응인. 우리가 키운 옥수수라고 어머니께 자랑해야지. 반짝이는 알맹이 챙기며 문득 한 생각. 우리가 키운 게 뭐 있나? 스님들이 이만큼 자란다고 애쓰지. 그죠? 참 생각 하나 바꿈으로써 다 달라져요. 내 삶이 달라지죠. 우주가 바뀌죠. 내가 키운 옥수수다. 그러면 옥수수에 집착하게 돼요. 공수 신탁 안 돼요. 옥수수에 집착해서 딴 걸 못 봐요. 딴 걸 못 보다 보니까 인간관계도 꼬이고 자꾸 불행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키운 게 뭐 있나? 지놈들이 이만큼 잘한다고 애쓰지. 이렇게 되면서 어때요? 우리가 계속 물러날 수 있고 이렇게 잘 살죠.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어때요? 소유양식, 성과주의, 소비사회예요. 소비해야지 나의 존재가 증명이 되고 계속 성과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뭔가를 가져야지 이제 존재가 있는 이런 사회에 살다 보면은 계속 집착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찬란한 물질 문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해졌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인류가 이루는 물질 문명을 잘 누리려면은 집착하지 않는 삶이 돼야 되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우리가 항상 되새겨야 될 그런 가르침이죠. 바쇼의 하이쿠를 또 한번 읽어보죠. 여름 잡초여 무사의 꿈이 사라지는 흔적. 바쇼가 어디 과거의 격전지를 찾아갔어요. 격전지에는 무사들이 천하를 호령하던 그런 무사들의 흔적이 있는 거죠. 근데 그 흔적은 다 사라지고 잡초는 뒤덮여 있어요. 이런 잡초여 무사들의 꿈이 사라지는 흔적. 그 무사들은 어때요? 그 당시를 막 영광스럽고 했겠죠. 그러나 뒤돌아보면 잡초한테 다쳤죠. 그러면 이거는 어때요? 우리 무엇이건 알까요? 모를까요? 그때 공을 이뤘다고 막 뻐기던 그 무사들도 깊은 무엇이건 알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 그 공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으며 그 명예심이 막 그죠. 이 명예심이 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명예스럽게 죽었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런 의식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을 이뤘다고 착각하고 이제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건 의식이에요. 깊은 무식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이에요. 우리 진짜 무의식이겠죠. 이 무의식은 천하의 도를 다 알아요. 내가 잘못한 걸 알아요. 근데 우리 사회가 계속 의욕제 심어주죠. 그 다음 우리가 세뇌돼가지고 무언가 공을 이루어서 집착하는 거가 좋다는 착각을 해요. 그래야 그렇게 살면은 뭔가 허전하고 불안하죠. 허전한 무의식, 권태롭고 뭔가 불안한 이런 삶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공을 이루고 물러날 수 있는 그런 힘을 계속 길러야 되겠죠. 예,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